네, 내란 재판 끝까지 판다. 금요일 특별기획으로 취재편의점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공동기획으로 내란 재판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나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자들도 취재를 못하고 있다. 예, 굉장히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변 참여연대 활동하라고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적극적으로 가서 재판 보시고 취재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지금 재판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직접 진실보도 사실보도 해주실 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감사 그리고 민변의 최세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태일 선임 간사님. 간사.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간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선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태일 간사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민변의 최세얀 변호사님. 이름이 맞습니다. 너무 독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뜻이에요? 한글 이름이고 예. 새롭고 하얗다라는 뜻인데 세얀. 네, 처음 보는 분들은 하얀이라고 많이들 부르십니다. 저도 처음에 최하얀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렇죠. 예. 세얀입니다. 세얀. 예, 최세얀 변호사님. 예,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대에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게 재판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두 분께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계속 이 재판을 직권하신 거죠? 일단 전부 다 보지는 못하고 일단 이게 일주일에 보통 한 2번, 많으면 3번씩 재판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하면 이제 8시간씩 합니다. 길게 재판을. 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거나 혹은 뭐 이번에 좀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날에는 가능하다면 이제 가서 이제 직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 업무도 하셔야 되고 여러 일정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하루는 내가 내란 재판을 모니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변이 회원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내란 종식 TF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이 퇴진된 이후에 그 TF에서 좀 재판 모니터링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란 사건 터진 이후에 바로 그 고소고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부터 쭉 지켜보다가 이제 그 퇴진 이후에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또 법조인의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판은 원래 변호사님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비공개로 되고 있는 군사 재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이제 김용현과 그리고 노상원 그리고 이제 김용군 이 세 사람의 재판이 지금 민간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한 6번까지가 다 비공개가 됐습니다. 다 6번까지 비공개가 되었고 이제 7회차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재판이 공개된 건 딱 두 번입니다.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8번 중에서 6번이 비공개가 됐었고 지금 이제 2번만 이제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 떠나서 온 국민이 들어가서 방청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리고 생방송 라이브를 해도 모자를 파네. 세상에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단 말이야. 뭘 감추려고? 이제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3개로 나눠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보통은 이제 사실관계가 비슷하면 이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병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 김용현 군 쪽하고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식 경찰 쪽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3개로 나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모두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찰 쪽에서는 본인들은 군 쪽 일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재판을 같이 진행을 하면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주장을 제기를 했었고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이제 크게 군, 경찰
윤석열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각각의 재판에 무슨 특이점이 있습니까, 간사님? 일단은 이 세 개의 재판을 네. 크게 해서 내란 재판을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세 개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주체로 이제 분류를 하시면은 네.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세 개의 주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인들 그리고 이제 경찰 네.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세 개가 이 내란의 3대 이제 주체이고요. 그리고 네. 세 개의 사건은 지금 여기 화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계엄군의 국회 침탈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침투.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 침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방첩사령부와 경찰이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했던 네, 사건. 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한동훈, 뭐 지금 대통령이시죠.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우원식 의장, 뭐 김어준 대표까지 해서 14명을 체포하라.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사건이 현재 네. 일단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의 이 세 개의 주체는 전부 다 연루가 조금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윤석열부터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은 당연히 수괴니까요. 예, 예. 그렇죠. 모두 수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개의 재판에서 다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네. 모두 이제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검증해야 할 사건이 많아요. 사실관계가. 그래서 지금 뭐 심리 보기엔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사실 세계 재판 중에서 제일 자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자주예요? 제일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이 세계 재판 중에서는. 때는 뭐 일주일에 2번씩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다 굉장히 이게 맞는 거냐, 이 속도가 그러니까, 맞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있습니다. 풀어주게 생긴 거 아닙니까, 줄줄이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안 그래도 이 이제 텀도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예. 게다가 또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유도 신문이다. 이거 우리가 동의한 적 없다. 우린 이렇게 재판 진행 못하겠다. 막 엄청나게 변호인단이. 항의를 합니다. 예. 그 거의 뭐 판사하고 싸울 듯이 항의를 할 때도 오, 있어요. 변호인단이. 예.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한 30분씩 막 잡아먹고 그럽니다. 증인 신문이. 예, 예. 그래서 원래 증인을 이제 보통 불렀으면 네네.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일이 있으니까 하루에 다 끝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불러요? 하루에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증인들은 다 2번 이상 나왔어요. 2번 이상.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판을 좀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면서 예. 어떻게든 이제 구속 만료를 노리는 거죠. 구속 만료를 해가지고 예. 나와서 이제 재판 확정될 때까지 이제 예. 자유의 신분을 누리겠다. 네. 약간 이런 전략인 걸로. 그러니까요. 보여요. 예. 그래서 김용현을 6월 26일 날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그 내란 특검에서 구속 요구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될까 봤더니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를 보면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서울지법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규현 재판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규현 재판부는 형사합의 25부, 그죠? 그런데 여기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또 하나 증거인멸 교사 2가지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을 했고요.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지규현 아니에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용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특검에서 그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이제 34부가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구속영장은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추가 기소된 사건이 어쨌든 피고인이 김용현으로 동일하고 지금 내란 재판하고 그래서 아마 병합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건을 병합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재판부로 병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나중에는 어쨌든 변호인들이 또 의견 개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로 병합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재판도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근데 기자들은 이렇게 보면요. 특검 조사 받으실 겁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좀 비켜줄래요? 저 사람들이 날 좀 보게. 예?
내란수계가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긴 바지 반바지 섞어서 입어가면서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다녀요. 보리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찜질복 옷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옷을 입고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란수계가. 이번 주 재판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간사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지지자들 보겠다, 기자들 비켜라라고 했다는 거는 이 재판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은 안중에 없고, 그렇죠.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재판에서 또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진술로도 그렇게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재판이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김용현의 이제 직속 부하인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나왔냐면은 이분은 이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잖아요. 통과시키잖아요. 계엄을 멈춰라. 통과시킨 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합참 결심 지원실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랬죠. 막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가지고 뭐 이제 증언하기를 그거 내가 두 번 세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상원아 이거 어떻게 하냐. 상원아가 누구겠어? 노상원 얘기. 상원아 이거 어떻게 하냐. 김용현이. 그리고 국회에 몇 명 들어갔어? 500명. 거봐 내가 1000명 넣으라고 했잖아.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전을 이제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법을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라고 한 거는 국회 그 해제 그 절차의 하자를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재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왜 갔냐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결심지원실 왜 갔냐? 마지막에 윤석열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거 그 계엄 해제는 정해진 거고 나는 거기에서 그 밤새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이 걱정돼서 격려하러 간 거다. 그 이제 안부차 갔다. 근데 그 시간에 밖에서는 국회에서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인들 총든 군인들 상대로 국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12월 새벽에 그 밖에서 그렇게 맨몸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명령 따라서 그 계엄을 하고 있는 군인들만 챙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내란수계 피고인이 막 발언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태도는 어때요? 이제 지금까지 재판이 한 4번 있었으면 그 중에 2번을 자기가 직접 발언을 하더라고요. 발언을 직접 하더라. 발언을 직접 하고 이제 보통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제지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막 코치도 하고 김계리 변호사 막 세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태도가 내가 다 잘 안다. 약간 검찰을 훈계하는 듯한 말도 많이 해요. 검찰을 뭐라고 훈계합니까? 이렇게 공소 사실 뭐 하면 안 된다. 공소장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제 검사가 입증 계획을 이렇게 쓰는 게 맞냐. 뭐 이러면서 검사를 훈계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내가 말이야. 자기가 검찰총장이야.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그거 보면은 좀 보고 있으면 벙찌죠. 이게 무슨 아니 벙찐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지금 검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고. 판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재판받는 자세나 태도가 되게 불손하군요. 그런 피의자 피고인 있습니까? 사실 일반 사건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피고인의 그 형벌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당연히 뭐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서 재판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너를 지킨다라는 걸 넘어서 엄청 예의를 갖추거든요. 저희 변호인 이제 들어갈 때부터 판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끝나고도 인사드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그 증인신문을 할 때 중간에 끊는 경우는 사실 그걸로 정말 판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변호인들은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변론 전략이기도 하고 또 지금 민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의 변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이 자기 사람, 자기 지지자들만 챙기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 챙겨야 되고 여론을 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지자들 뿐인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 재판이 굉장히 부당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태도는 좀 어때요? 검찰은 기죽어요? 윤석열 막 이렇게 공소 사실을 이렇게 써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 기죽는 표정입니까? 아니면은 막 대서는 분위기입니까? 근데 일단 검찰이 이제 스탠스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판 검사 분들이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재판에서 엄청 되게 여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도.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좀 어떤 뭐 구속 기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잘못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조지호 경찰총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 재판도 진행되고 네. 있고 그것도 모니터하고 계신 거죠? 다 모니터하고 있고요. 조지호 청장은 좀 많이 편찮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암투병 중이라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그 조지호, 김봉식 그 네.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이죠. 이 경찰이 이제 계엄에 어떻게 연루되었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망을 봤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이제 군인들이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경찰은 뭘 했냐면은 밖에서 시민들을 막습니다. 예. 원래 국회 경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국회 경비대가 하는 역할이 원래 이제 국회를 이제 그 어떤 적들에게서 막아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국회 경비대가 정작 그날에 군인들은 들어보내고 시민들을 막습니다. 맞아요. 시민들을 적으로 봤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국회 경비대장이 지금 같이 기소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선관위 침투를 할 때도 군인이 들어가고 그 외곽을 이 경찰이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도둑질 있으면 네. 밖에서 망보는 역할을 경찰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그 정치인 14명 체포할 때 그때 이제 방첩사령부하고 경찰 국수본 네. 지금 내란 사건 수사하고 있는 네네. 그 국수본이 예. 같이 협력을 해서 이 14명을 체포하려고 조를 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조를 짜는 과정, 협력했던 과정을 지금 가장 먼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방첩사 쪽 간부들은 경찰한테 이 체포 작전의 목적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러 가는 거다. 예. 정치인을 체포하러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몰랐다. 아, 국수본 그 체포 간부들은 대상이 정치인인 줄 몰랐다.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란내만 했다. 네. 약간 이렇게 지금 다 약간 네. 맞춰서 나온 것처럼 증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 맞추기를 끝냈다.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예. 기관 단위에서 했던 예. 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방첩사에서는 우리는 말했다. 국수본은 우리는 못 들었다. 이걸로 좀 공방이 좀 계속이 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군인이 싸우고 있는 거네요, 서로. 재판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서로 뭐 남 탓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작전해놓고? 이게 헌법재판에서도 사실 윤석열이 뭐 김용현과도 그렇고 계속 남 탓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내란의 이제 뿌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기인했는가를 밝혀내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역량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재판에 나와서는 자기들이 혹시라도 뭐 그 형을 살거나 유죄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명령에 복종하고 부당한 명령이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나는 그거 협조하지 않았어요라고 일종의 이제 말 맞추기 거짓말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래가지고 나라 믿고 맡기겠습니까? 예. 그나마 민변 참여연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시하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11시 29분이어가지고 이분들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깨알같이 써오셨어요. 재판을 방청하면서 세상에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써온 원고를 보고 이거 다 해야 된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점이 자꾸 빠져가지고 예. 여러분들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내란 재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 흘러가고 있는 이 재판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긴급 사이렌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재 편의점이 이 두 NGO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공동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